일본의 경제 상황이 한마디로 엿댈 수 있는 이유, 아베의 썩은 물과 일본의 경제 상황, 엔화로 연명하는 일본의 경제, 앞으로의 그 미래는 어떨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는 공짜, 좋아요는 즐거운 마음으로, 알람 설정은 필수. 전 당연히 친일은 아니겠거니와 친미 충준도 아니고요. 굳이 따지자면 친머니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재테크 이런 쪽에서 좀 벗어나 한금 연휴 특집으로 일본 경제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초토화되고 있는 국면 속에서 2012년도부터 말부터 나름 경기 확장 국면을 유지해왔던 일본의 아베노믹스도 그 한계가 좀 여실히 드러나는 모습이죠. 그런데 새삼스럽게 일본의 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망했다. 아니죠. 이미 코로나가 습격하기 전부터 일본은 이미 망조에 다가서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사태로 새삼스럽게 망조로 들어선 건 아닙니다. 이미 19년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큰 폭으로 한번 찍었고, 이때 발표된 경제 성장률이 무려 마이너스 7.1%를 기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봐도 유일무이 최악을 이미 보여주고 있었고요. 일단 금년도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분기 기저를 바탕으로 좀 회복해 줄 것으로 생각이 되나, 2분기부터는 코로나 직격탄으로 인해 골로가기 직전 상황으로 지금 빌빌대고 있죠. 일본 경제를 이야기하려면 당연히 아베노믹스 이야기부터 좀 해야겠죠. 그럼 아베노믹스가 뭐냐?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엔화를 아주 무지막지하게 풀어서 경기를 살리는 정책을 말하고요. 그래서 엔화를 초남발하면서 이런 막대하게 풀린 엔화를 바탕으로 엔저를 실현시켜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정책인데요. 그래서 극심한 디플레이션 탈출을 목표로 통화량을 급격하게 확대하고 일본이 그토록 바라는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하겠다는 그 명목 아래 금융을 완화하고 재정정책을 남발하고 성장을 이루겠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일본의 상황은 그냥 죽은 놈 불알만 줘도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불알을 아무리 만져도 반응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12년도부터 아주 무지막지하게 통화량을 남발해도 물가 목표 달성이 2%가 안 되고 있죠. 원래는 이 경제의 원리상 통화를 마구 찍어대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자연스럽게 물가가 올라야 정상인데, 이건 구조적으로 논리가 안 맞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과거 일본은 1990년대 이후에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장기 침체에 빠지게 되면서 재정 정책을 남발했었고, 동시에 통화 정책의 완화와 함께 금리를 급격하게 떨어뜨리면서 통화량을 아주 급속도로 크게 팽창을 했어요. 그런데 온갖 수단을 물불 가리지 않고 재정과 통화를 남발함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를 우려할 상황에 빠지게 되면서 일본은 이미 MMT 수준으로 통화를 남발하면서 발행을 하고 있고요. MMT는 간단하게 무제한 화폐 발행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 3분기부터 실시되었던 일본의 소비세 인상, 이런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또 재정 지원책을 남발했고요. 그러니까 소비세는 인상하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반면에 또 한편으론 걷어들인 돈으로 다시 재정 지원책을 남발하면서 돈을 받고 다시 풀어버리는 약간 이해 안 되는 정책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고 말고 자시고는 아베 선택이고요. 중요한 것은 재정 지원책이 남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가 그냥 소비세 인상 충격 하나만으로 추락한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민간으로부터 돈을 소비세 인상과 같이 십시일반 걷어들여서 이런 걷어들인 자금으로 다시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얼마나 멍청한 짓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대가리가 한 곳에 고인물로 오래 머물게 되면 될수록 장기 집권에 대한 폐해는 생기기 마련이고, 이미 아베 정권 주변의 친분을 활용한 권력형 이런 비리 사건들이 하나둘씩 터지고도 있죠. 그래서 고인물이 썩어가면서 장기 집권하게 되면서 공무원에 대한 인사 결정력을 장악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인물은 지속적으로 썩어가게 되고, 경제에 대한 그리고 시장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이코노미스트들은 자연스럽게 또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베 주변에 친아베 세력으로 서서히 장악하게 되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크루즈오 방치 사건, 그리고 아베노 마스크 사건과 같은 이런 꿀인내가 진동을 하는 정책들, 그리고 코로나 발생 초기의 확진자들에 대한 소극적인 검사, 결국 이런 일본 정부의 폐쇄적인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빈축을 사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자민당이 기획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경제 대책으로 국민들에게 와규 상품권과 같은 그 생선 이용권을 나눠주자고 주장을 했는데 이런 발언으로 일본 국민들에게 쌍욕 한번 먹기도 했고요. 당연히 소고기업계와 생선업계는 환영을 하겠죠. 그런데 사실상 대부분의 일본의 내부의 반응은 이런 발상이 유치하다는 등 맹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본 경제는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19년 4분기에 이어서 20년 1분기,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소비뿐만 아니라 수출, 투자 주요 부분이 전부 상태가 상당히 메롱인 상태다. 그리고 일본 내 주요 도시들 도쿄, 오사카 이런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대유행이 번지게 됨에 따라 4월 7일에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기 때문에 소비와 같은 경제활동이 2분기에 급격하게 위축이 될 것이고 이거는 그냥 눈 감고 보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또 눈 감고 봐도 경제가 이렇게 엿된 상황이 보이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또 돈을 막대하게 풀어가지고 막대한 이 108조 엔에 달하는 긴급 경제 대책을 내세우는 것밖에 없겠죠. 단기적으로 하반기에 이런 정책들이 먹혀 들어가게 된다면 하반기 중에는 마이너스 성장에서는 최소한 그래도 벗어나지는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큰 폭의 성장이라기보다는 현 상황을 연명한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사태는 이 참 일본 입장에서 보면 좀 불쌍하긴 한데 그토록 그리던 도쿄 올림픽이 연기되면서 이런 연기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가 피크를 찍고 둔화하게 되어도 침체 기조가 장기화될 우려는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관광과 여행 산업은 안 그래도 한국과 일본의 마찰로 안 그래도 지금 골로 가기 직전이었는데 이번 사태로 제대로 골로 가는 중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럼 또 이런 엿대는 상황 속에서 또 할 수 있는 건 또 엔화를 찍어내는 거죠. 엿됐다 직감한 일본은행은 또 무제한 국채 매입을 선언하고요. 국채 매입 규모를 정하지 않는 아주 초공격적인 완화지 기조로 또 나갑니다. 일본은 자국 내 회사들 부도 위험에 직면하지 않게 이미 회사채 매입이나 CP 매입 이런 거는 이미 하고 있었는데 이런 거는 또 한도를 더 확대시키고요. 그래서 일본의 경제를 보면 그냥 돈을 찍어서 또 연명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약간 이게 좀 불공평한 게 뭐냐면 이게 일본은 되고 그러니까 일본은 무한정 돈을 찍어도 되고 다른 나라들은 무한정 찍을 수 없는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는 약간 이 같은 논리긴 한데 그러니까 엔화라는 기축통화 이점을 살려서 엔화를 찍어서 돈을 또 갚으면 된다는 이런 논리. 좀 불공평한 논리긴 하지만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걸 저 같은 경제 유튜버 따위가 말한다고 한들 달라질 건 없죠. 아무튼 일본이라고 한들 돈을 계속 또 찍어내려면 또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항상 돈을 계속 찍어내려면 미국의 용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베는 트럼프와 골프 치고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또 트럼프에게 굽신굽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결국 또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항상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미국은 돈을 찍어낼 때 그냥 조폐기를 돌려가지고 연방준비제도 집회 요거 문구 하나 딱 넣고 찍어내는 순간 그냥 무에서 유가 창출이 되는데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필사적으로 달러를 구하려고 하니 이건 참 누가 봐도 불공평한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구조적으로 불평을 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 아무튼 일본은 이미 미국과 무제한 달러 스와프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유동성 문제가 생기면 또 미국은행에 엔화를 맡기고 또 달러를 가져오면 되는 문제라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찍어내고 또 찍어내면서 생명을 연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일본의 이런 MMT는 일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당연히 재정 확대와 통화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안 할 수는 없는 정책이면 분명하긴 하지만 반대로 또 장기적으로 재정 적자 규모가 지속 팽창해졌을 때 언젠가 이 부분이 문제로 터질 수는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길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니 뭐라 또 섣불리 이야기는 또 못하겠네요.
뭐 결론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일본의 부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럼 부채가 올라가면 결국 또 충당을 하는 게 우리들 사는 세상의 또 논리인 법인데, 일본의 경우 세금을 또 걷어서 충당을 하자니 이미 이번에 또 경험을 했죠. 소비세를 올려버리니까 곧바로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해버리고요. 그런데 또 달리 생각하면 부채는 지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또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당장에 불을 끄는데 계속 엔화를 찍어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일본 국민들을 위한 복지를 축소해서 지출을 줄이고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고 또 돈을 더 걷기 위해서 상속세를 올리는 등의 세금을 대폭 확대하면서 일본 국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삥을 뜯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또 일본이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디플레를 겪고 적자를 기록하면 할수록 결국 또 할 것은 엔화를 찍어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 말고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MMT 사례는 약간 실험적인 성격을 띠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빚으로 빚을 만들어 유지하는 이런 방향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이게 의문이고요. 이렇게까지 통화를 남발했으면 벌써 다른 나라 같았으면 베네수엘라 꼴이 났어야 하는 게 정상으로 보이는데, 일본은 그저 엔화 보유국 그 자체만으로 이렇게 생명을 계속 연명하는 모습입니다. 뭐 앞으로 단기적으로 뭐 급한 불만 끄고 또 일시적으로 침체를 면피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미래가 상당히 어둡다고 생각이 돼요. 그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나친 부채와 빚이 안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일본 경제는 그냥 달러에 의존해서 생명을 연명할 뿐 그 끝이 좀 긍정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 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번 해주시고요. 또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